안녕하세요. 김혜니 법무사입니다. 오늘 개인회생 기각 사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정상적인 신청을 한 거면은 개인회생이 기각 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각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려를 하셔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회생법에서 기각 사유를 7가지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내용을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냥 이제 실무적으로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론상 기각 사례를 한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볼게요. 네, 기각 사례, 회생법 595조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자격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면서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은 본인이 이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요. 채무액도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그리고 이제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이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채무액까지 개인회생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거나 계속적인 그런 수입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판단할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 두 번째,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또 법원이 정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사실 이거 사무소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서류 주세요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무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법원에서 기한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보정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법원에서 주시면 의뢰인들한테도 자료를 며칠 사이에 좀 주세요라고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다거나 하면은 이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죠.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위로 작성 이런 거,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출을 안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채무자가 이제 절차의 비용을 이제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에 내는 비용은 뻔하죠.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예납금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비용은 그냥 납부하면 될 일이에요. 특별히 이게 어려운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납부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때 이것도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상 신청을 할 때 변제계획안을 다 만들어서 제출을 하거든요. 문제될 일이 다 없습니다. 다섯 번째, 채무자가 신청일 전에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그러니까 이게 신청 자격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조금 그 뒤에 이제 채무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언제 면책을 받았는지가 조금 불분명하시면은 사무소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사건 번호 검색해가지고 면책 날짜 확인하면 언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이제 명확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라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기 전에 특정 채권자, 지인한테만 변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편파 변제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데 또 신청 전에 이제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제 바꿔놓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죠. 특히 제일 문제되는 건 이제 청산가치. 내가 재산이 많은데 변제를 안 한 거라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변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재산 가치 이상은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청산가치인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서 사무소에서 이제 다 변제 계획안을 짜거든요.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신청 전에 이제 재산 빼돌리면 안 되고 편파 변제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주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들도 사실 변제금을 올려서 이제 보정이 되는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 기각까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성실하지 않은 건 뭐냐 이제 좀 애매하죠. 근데 이 성실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제 제도를 좀 악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존 대출을 좀 상환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거라면 그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출을 받아서 도박하거나 비트코인 했거나 이제 뭐 주식 투자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본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도 변제금을 더 납부하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변제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한 정도라면 문제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각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냐면요.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 지연. 이게 뭐겠어요? 서류를 안 내고 있는 거.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상 기각이 되는 이유는 거의 서류 제출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시 결정 전과 후로 나눴는데요. 보통 기각이 나는 사람들은 이 서류 갖추는 것을 못해서 이제 기각이 난다. 그리고 개시 결정 이후에는 이제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셔야 되고 또 이제 집회 출석도 하셔야 되는데 집회 출석 간단하죠. 그냥 출석하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거나 그리고 이제 변제금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변제금 납부를 안 하면 이제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실무상 문제가 안 돼요. 오늘 그 기각 사례 소개를 해드렸고,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